태초에 지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지구는 소행성들과 끊임없이 부딪히고 중력이 강해지면서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모든 것을 녹여버리는 마그마의 바다가 생겨났죠. 이 뜨거운 마그마로 인해 발생한 기체들은 지구의 중력 때문에 우주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고 꼼짝없이 갇혀버립니다. 지구의 최초로 대기가 생긴 것이죠. 지구가 점차 안정화되고 마그마도 식기 시작하면서 지각이 형성됩니다. 이 단단히 굳은 마그마 위에 대기의 수증기가 응결해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이 비가 모이고 모여서 거대한 원시 바다를 이룹니다. 물은 반드시 생명을 동반하는 법이죠. 태양을 양분 삼아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들은 다른 녀석들보다 훨씬 살아남기 쉬웠을 겁니다. 특히나 아직도 충분히 식지 않았던 뜨거운 지구에선 그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탄소를 먹어치우고 그 대신 산소를 내뿜어서 산소로 지구를 가득 채웁니다. 대기 중의 산소는 태양의 강력한 자외선 때문에 2개의 산소 원자로 분해되고, 이 산소 원자가 다른 산소와 결합해서 3개의 산소 원자로 이루어진 오존을 만듭니다. 성층권에 형성된 오존층은 이렇게 만들어진 산물입니다. 오존층은 태양의 강력한 자외선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서 지구의 생명체가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었죠. 하지만 이 오존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프레온 가스입니다. 냄새도 없고 독성도 없으며 불에 타지도 않는 매우 안정된 프레온 가스는 덕분에 냉장고와 에어컨, 반도체, 스프레이 등 산업 전반에 두루 쓰이는 물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프레온 가스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프레온이 자외선을 받으면 염소 분자를 방출하게 되고, 이 염소 분자가 오존을 파괴하게 되는 것이죠. 염소 분자 하나가 성층권으로 올라가면 최고 100년까지 머물면서 10만 개의 오존 분자를 파괴합니다. 남극에 거대한 오존 구멍이 생긴 것을 발견한 인류는 부랴부랴 프레온 가스 사용을 금지하는 몬트리올 의정서를 발의했지만, 한치 앞만 보는 인간의 어리석음은 언제나 돌이킬 수 없는 길을 택하는 법입니다. 의정서 발의로부터 50년이 흐른 2037년의 어느 날, 지구의 오존층은 완전히 파괴되어서 더 이상 자외선으로부터 지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파장이 짧아서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자외선은 이제부터 인류를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처음 남극 상공에 생겼던 오존 구멍과 가장 가까이에 위치해 있던 칠레에선 이미 국민의 절반 이상이 피부암에 걸렸고, 야생동물들의 대다수가 백내장에 걸려 눈이 멀었습니다. 호주에선 염색체 변이로 인한 기형아 발생률이 급등했고, 적도 부근의 나라들은 겁에 질린 국민들의 해외 탈출 러시로 인해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외신들은 연일 계엄령에 맞선 사람들의 폭동을 보도하기에 바쁩니다. 그 와중에 몇몇 나라에선 사람들의 이탈을 막지 못해 결국 국가 포기 선언을 하기에 이릅니다. 인류의 재앙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에너지를 잔뜩 머금은 자외선이 지구 표면을 직접적으로 타격하자 온실 효과가 발생해 지구의 기온이 급격히 상승했고, 북극의 얼음은 이내 전부 녹아버렸습니다. 해수면보다 낮은 곳에 위치한 네덜란드는 국토의 대다수가 물에 잠겼고, 난민주의를 인정받은 네덜란드 사람들은 정든 고향을 떠나 주변국인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지로 피난길을 떠납니다. 남태평양의 섬나라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전부 바다에 잠겨 흔적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 국민들과 달리 이곳에 살던 사람들의 대다수는 자신들이 태어났던 그 땅에서 마지막 최후를 맞이합니다. 자외선의 가장 손쉬운 먹잇감은 변형되기 쉬운 플라스틱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플라스틱 병에 담긴 음식을 먹을 경우 허용치를 초과하는 환경호르몬에 노출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고, 모든 식품에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지 말도록 권고했습니다. 전 세계 의회는 이 권고를 받아들여 곧바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하지만 한국에선 플라스틱 제품을 쓰지 못할 경우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기업들의 로비 때문에 정치인들이 입법을 막아서서 몇 년째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언제나 피해는 어린 아이들부터 발생합니다. 플라스틱 젖병으로 우유를 먹던 아이들에게서 뇌 신경계 이상이 속출하기 시작한 것이죠. 윤리의식이 결여된 기업들과 국민을 대표하지 않는 정치인들이 함께 만들어낸 비극인 것입니다. 자외선은 식물의 광합성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지상과 바다의 식물들이 강한 자외선으로 인해 광합성 작용을 활발히 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생태계 먹이사슬의 기초가 무너져 버립니다. 먹을 것이 부족해진 인류는 야만의 시대로 돌아갑니다. 유럽 주요 도시들에선 하루가 멀다 하고 테러가 발생해 사람들의 증오심을 더욱 촉발시킵니다. 다국적 종자회사들은 강력한 자외선에도 광합성을 잘 할 수 있는 신품종의 개발에 성공하지만 이것이 곧 전 인류의 식량 문제 해결에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신품종의 씨앗은 너무나 비싸고 또한 스스로 번식을 하지 못해서 매년 종자 회사들로부터 비싼 값에 씨앗을 사와야 합니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욕심에 하늘이 분노합니다. 높아진 지구의 기온으로 인해 물의 증발량과 습도가 증가하기 시작한 지구는 강력한 비구름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어리석은 인간들을 꾸짖기라도 하듯 거대한 물줄기를 뿌리기 시작하죠. 40일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비가 내린 지구는 모든 것이 쓸려 내려갔습니다. 남은 것은 없습니다. 지구는 오래전 오존층이 없던 원시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젊음을 되찾은 지구는 또다시 생명을 잉태할 것이고 오존층이 생길 것이며 또 다른 인류가 나타나겠죠. 그때의 인류는 지금의 인류보다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티슈박스가 기획한 인류 멸망 시나리오 그 두 번째, 오존층이 파괴된다면 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안녕.